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24강 시간으로서 231번부터 2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3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31번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그럼 용적률부터 해야겠죠. 용적률은 건대입니다. 건대. 연대. 건대는 건폐율이 건대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용적률 그러면 연은 연면적, 대는 대지면적이고,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그 건대라고 외워두시면 편한 게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적률은 이응, 연면적, 대지면적.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니까, 자, 용적률 계산을 해보면, 용적률은 지금 우리가 밑에 분모의 대지면적을 둡니다. 일단 1000제곱미터를 뒀고, 연면적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현재. 지하 2층. 자, 지하층은 연면적 산정에 안 집어넣습니다. 자, 지하 1층, 제1종 그린 상하고 나오는데, 지하는 다 연면적 산정에 면적을 넣지 않아요. 자, 지상 1층. 피로티 구조로서 건축물의 부속면대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500제곱미터. 지상층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 연면적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용적률 선정할 때 연면적이 안 넣어요. 자, 지상 2층, 3층, 4층, 5층 각 층이 500제곱미터로서 업무실로 사용돼요. 그럼 요거는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각 층마다가 50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 5, 20. 2000이죠, 2000. 자, 2000제곱미터가 연면적인 거예요. 자, 그럼 연면적에 2000제곱미터를 집어넣으면, 자, 이거 1000분의 2000, 그럼 나누면 2죠, 2. 퍼센트라면 200%입니다. 1분의 2니까. 자, 200%를 찾으란 문제예요, 결국. 그러면 200%가 어딨나요? 자, 찾아보세요. 100%, 200%. 2번에 200%. 즉, 200%.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몰라요. 풀 수가 없는 거죠. 찍어야 되는데 대부분 3번 하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시험지에다가 또는 연습장에다가 노트에다 직접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꼭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232번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건축물의 최대 층수 단 각 층의 바닥 면적을 같게 함. 자, 최대 층수 대지 면적 2000제곱미터고 용적률 250제곱미터, 건폐율 50제곱미터. 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각 층의 바닥 면적도 같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최대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대로 충족할 때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그냥 층수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죠. 250을 50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 5층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최대로 했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최대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때는 건폐율을 낮춰주면 되니까 층수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23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번. 다음과 같이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자, 대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나와줬습니다. 토지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중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단 높이 제한이나 건축 구조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이 200이라는 얘기는, 자, 용적률은 연대라고 그랬어요. 연대. 자,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자, 200%니까 2야, 2. 용적률이 2고, 연면적은 우리가 몰라요. 최대 연면적은 지금 몰라. 대지면적은 1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이항을 해주면 연면적은 얼마다? 결국 연면은 2000인 거예요. 2000. 최대 연면적은 2000입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인지만 계산해서 이 최대에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현재 지하층은 연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층 중에 주차장은 산입한다, 안 한다? 연면적에 산입 안 한다. 나머지 두 개 딱 나오잖아요. 사무실하고 점포. 사무실 600, 점포 300. 더하면 900. 900을 써봐요. 자, 이 900, 현재 900이니까 앞으로 얼마까지 더할 수 있다?
100이 전에 1100. 1100. 자, 1100제곱미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100제곱미터 어디 있나요? 자, 2번에 11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역시 233번 문제도 231, 32와 마찬가지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노트나 시험지에 꼭 손으로 직접 여러분들 필기도 갖고 꼭 풀어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3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4번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1. 건폐율은 건대라고 그랬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례다. 대한 그러면 대지 면적이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자, 건폐율은 건대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고 용적률은 연대라고 그랬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그렇죠.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즉 건축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1.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짐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로.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같은 경우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로구역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미음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 한도를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60% 건폐율을 지켰을 때 건폐율 60%인데 이 건폐율을 60%를 지켰을 때는 240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주니까 240을 60으로 나누면 4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0%의 건폐율 최대 한도를 적용받는다고 되어 있지 60%의 건폐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 건축주 마음대로 60% 이하로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을 자기가 60% 이하에서 가능하니까 40%로 하면 240% 용적률은 그대로 냅두고 그러면 6층도 가능한 겁니다. 즉 건축물을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답니다. 자, 60%의 건폐율 최대 한도를 적용받는데 건폐율을 60%로 해서 지을 때는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지문이 맞는 거고 단순히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는 층수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최고 층수 높이 제한이 없다면 이 건폐율을 60%가 아니라 40% 이하로 10%로 만약에 해버린다면 24층도 지금 240이니까 10%로 한다면 24층도 가능한 겁니다. 논리상. 물론 이제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못하겠지만 이 지문만으로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X. 자, 그래서 틀린 것만 고른 거니까 꼭 맞는 거 고르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꼭 볼 때 문제가 틀렸는지 맞는 거 고르는지 확인을 하시고 틀린 걸 고르니까 리을하고 미음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번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물 높이 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건대 맞고요. 2. 용적률은 연대 맞고요. 3. 건폐율 용적률 최소한으로 원칙적으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맞고요. 4. 건축법이 3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강화할 수 없다. 완화, 강화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건축법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면 그 건축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화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X. 5.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23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번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물이 미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간지구 안에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관계없이가 아니죠.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최고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X. 3번, 4번.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건축물에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입니다. X. 5번.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자, 뭔 얘기냐면, 이제 방향을 이러면 이게 북쪽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이 북쪽 방향에 도로, 건물을 같은 걸 못 짓는다는데, 여기 건물을 못 져요. 이런 경우,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전국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전국 방향엔 지금 도로 같은 건축물 지을 수 없는 공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땐 정남 방향입니다. 정남 방향, 밑에 쪽이죠.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 대통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답니다. 왜? 밑에 쪽에 있는 건물의 그 일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방향이라 정남 방향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X, 다 X고 하나만 O. 자, 옳은 걸 고르니까 23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번. 건축법상 지하층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의 산입에 된다. 산입되지 않습니다. 2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용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맞고요. 3번.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평균 높이를 한다. 각 부분의 평균 높이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입니다. 가중 평균 높이 X. 4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X. 5번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설정한다. 평균한 높이, 그냥 평균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것은 237번 결국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번.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최소 기준 면적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도시지역에서 주상공록을 일단 떠올리셔야 되고, 주상공록, 그리고 그 밖의 지역. 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최저 60제곱미터라는 얘기고요.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도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거지역과 똑같습니다. 자, 요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문제예요.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니까 60제곱미터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역시 주거지역이 60제곱미터입니다. 3번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니까 150제곱미터 맞고요. 자, 일반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니까 X. 자연 녹지지역은 330제곱미터, 자연 녹지지역 같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입니다. 그 이하로는 분할 수 없습니다. 자,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거를 고르니까 23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내용 중 면적이 작은 것을 큰 순으로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방금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 주거, 사업, 공업, 녹지죠. 주거지역이 60제곱미터, 자,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똑같습니다. 둘 다 150, 그리고 녹지지역이 200제곱미터. 순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주상, 공록 이 순서를 찾으라는 내용이죠.
지역이죠. 맨 왼쪽에 뭐가 와야 된다? 주거지역이 와야 되고, 가운데는 상업이나 공업이 와야 되고, 맨 끝에 녹지가 와야 됩니다. 자, 그걸 다 만족하는 건 4번이니까 23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0.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고려사항 맞고요.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고려사항 맞습니다.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시설 맞고요. 4. 도시 미관 및 경관계획 맞습니다. 5. 해당 도시의 현재 발전 사항이 아니라 장래 발전 계획입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24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4강 시간이었고 231번부터 2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